명 돌파해야 됩니다. 1000만 돌파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1000만 명 돌파하면은 3.1 국민대회를 한 번 하고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문재인 응원한다 하는 게 막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역전패할지도 모릅니다. 역전패. 부지를 하지 못하면은, 아니 용감하지도 못하고 부지를 하지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우리는 정신력에서 졌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김에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 문재인 세력과 싸워서 영원히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지 않은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민족 선동이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자에게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느냐? 없다면은 가짜다.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데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자칭하는 것은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자가 독립투사라고 자칭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습니다. 요 세 개만 딱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구호를 같이 외칩시다. 헌법으로 뭉치고 그 다음 뭐죠? 태극기로 뭉치죠.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리로 이기자 또는 진실로 이기자. 헌법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리로 이기자. 감사합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700만 해외동포를 넘어서 북한의 대남 연력 선전부에서도 이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언뜻 옆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전 유튜브가 다 모였는데 요거 문재인이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볼 수 있고 시진핑이도 볼 수 있어요. 요 세 사람에게 사회자가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3월 15일 세 사람 다 거기에서 내려오시오. 깔끔하게 정리했죠. 세 사람은 한 놈씩 쳐서 안 돼. 몽땅. 자, 이번에는 우리 신한수 신혜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내다 보니까 제가 간편하게 입었습니다. 열이 받아서요. 예, 아시잖아요. 왜 열 받는지 여러분들. 예.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예, 우한 폐렴이 전 세계 1등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죠. 모든 것을 1등 하는데 10등 안에 듭니다. 경제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 우한 폐렴이 1등이 됐는지 말이죠.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가 15억입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이죠. 오늘 보니까 3,000명 넘었습니다. 자, 30배 많은 중국 계산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8만 명이 안 넘었습니다. 근데 3,000명을 30배 하니까 지금 얼마죠? 예?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 9만 명이니까. 중국보다 뛰어넘은 거죠. 우리 인구 대비로 보면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증가 속도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가 중국에 갔다가 다시 귀환당했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보다 우리가 위생시설이 나쁩니까? 물론 뭐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크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하게 들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나라 아니겠습니까? 위생과 보건에 대해서 중국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후진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딱지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여기 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 우한 폐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아시죠?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막 오릅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먹는 돼지들, 사실 국산 돼지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소고기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이 돼지열병 때문에 농가가 얼마나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방역이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지금 방역 요원들이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관세청이나 이런 데 가서 돼지열병 잡기 바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중국 막으라고 그랬더니만 대구 막는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시진핑 한번 불려오려고 와갖고 말이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 이 문재인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문재인은 자기 이름처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인데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문재앙입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광훈 목사님 이번에 구속되셨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경재 의원님도 똑같은 죄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전선거법입니다. 사전선거법. 여러분, 사전선거법이라는 거 여러분 생활에서 무슨 느끼기나 합니까? 예?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느꼈냐면은, 선거 나간다고 입후보 하면은 그때부터 사전선거법 되는 줄 알았지, 일반인들에게도 사전선거법이 통용되는지 조사받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사전선거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가 사전부터 선거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런 그 균형한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또 그 법의 취지 위에 있는 거 뭐겠습니까? 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광호 목사님은 국민 아닙니까? 아니, 국민이 정치적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사전선거법이라는 아주 교묘한 조항을 들이대갖고 지금 구속을 시킨 겁니다. 이건 법치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 독재 정권인지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들께 자신들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네이버나 포탈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는데 구속이 합당하냐? 적어도 60% 이상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사실 조금 위험한 이런 유튜브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하면 안전합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하라? 참, 이거 법원이 내린 결정도 말이죠. 정말 국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지금 밖에도 시청하시는 분들 많지만 여기 많이 못 들어오셨습니다. 일부러 좀 넓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밖에서, 지금 밖에도 모니터를 설치해놔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말이죠, 박원순이 이 자는 그 도로를 주지 말고 광화문 광장 거기 도 차 안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력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 좀 촘촘히, 아니 좀 넓게 쓴다면 충분히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단 한 번도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을 내준 적 없는 게 또 박원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 민노총에게 내주면서 우리 애국 세력들에게는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이 박원순이, 이 박원순이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광훈 목사님 분명히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다시 설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사회가 혼란스럽죠. 게다가 질병까지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분명히 문재인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위중한 사태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다 모은 게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많아갖고 예, 정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 썩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당했을 때 적어도 바른 언론들이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고 특별히 혐의점도 없는데 이걸 왜 구속하냐. 정치적 이유는 다르지만 이건 독재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단 한 개의 언론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유튜브 봐주시고 신의 한수뿐만이 아니라 정규제 TV, 뭐 고성국 TV, 여기 앞에 있는 뭐 너하라 TV, 예, 구국의 메아리 등등등등 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총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저 독재 정권은 김정은과 맞잡고 손을 잡고 지금 우리를 연방제로 끌고 가서 적화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다 태극기도 드시고 옆에 성조기도 드셨는데 이건 미국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정말 애국자고 용감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뭉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대오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문수 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당은 중도로 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게 진짜 애국 세력으로서 우파의 가치를 높이겠다. 저는요, 두 가지가 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우리가 끼워 안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도 분명히 소중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처럼 통합당과 자유통일당의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큰 대오를 형성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통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이런 모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은 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주인공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사법고시 공부 안 한 걸 후회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빨리 뒤집어 엎어서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겠어요. 이 엉터리 이거 판검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계속 이런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거고 감염병 관리법은 하위법령입니다. 하위법령을 박은순이나 민감용이가 꺼내서 상위 헌법을 무시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왜 정치 탄압이 아니면 강화문 광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집회 못하게
옥내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염병, 자칫하면 감염되니까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한폐렴이 가장 창궐하는 대구에 마스크 못 사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수백만 수십만의 그 국민들은 왜 팽개치고 있냐고. 이 병신들 아니냐고, 병신들. 이러니까 대도하는 대가리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나와서 아마 비판을 하면 아마 오줌을 찔끔찔끔 쌀 겁니다. 누가? 문씨가. 자, 이번에는 우리 이승만 학당의 이영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한경무 단장이 여기서 이제 보조를 좀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쌍옷이 와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영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자유시민 여러분, 중국발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도중에서도 여전히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1947년도 12월의 이야기입니다. 유엔이 남북한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워라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때 전 국민이 38도선 이남에 사는 주민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세워라라고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있었는데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몸의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먼저 지킨 다음에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이 위중한 시국에 북한에 있는 콜레라 환자,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통일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의 선후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70년이 더 넘게 흘렀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의 말씀이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빈곤을 몰고 오고 질병을 몰고 오고 또 기아를 몰고 옵니다. 콜레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을 파괴할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정신적 콜레라로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12년의 통치 기간은 이 공산주의 콜레라를 우리 38도선 이남에서 몰아내는 일에 온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2년 뒤에 콜레라 군대들이 무력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쳐서 물리쳤습니다. 이후에도 이 콜레라군이 완전히 박멸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잔균 세력들이 계속 남아서 1960년대에 아니 50년대에 진보당 세력,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
60년대에 1, 2차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고 68년도에 통역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통역당 사건 주범들 김종태, 김진락, 신영복, 박성준 이런 사람들이 원 콜레라 군의 잔균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정복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김일성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민중폭력혁명을 획책을 했습니다. 그 김종태, 김진락이가 사형을 당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평양에서 추모 군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신영복 사람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대학의 교수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숨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전향서를 썼지만은 마음으로는 결코 전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뿌린 그 콜레라 군이 오늘날 어디에 지금 옮아가 있느냐 하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옮아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고영주 변호사가 했다가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떳떳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자주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곰팡이처럼 번져서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의 기승을 타가지고 한국의 정치, 교육, 사법, 입법 모든 분야에 침투해 가서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권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두고 우리와 운명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운명공동체를 제가 자주 쓰는 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저는 한 민족을 가지고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더구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나라를 두고 운명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리석다고 하셨는데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지연정 운명공동체의 신조를 지키는 그 무서운 일관성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온 전문가들이 중국의 여행객을 차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신념을 지키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석어서 지금 입국 조치를 안 하고 중국인 입국 조치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신조가 뭐냐?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로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공산주의 노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망할지도 모른다. 드디어 그 콜레라의 장균 세력이 한국을 장악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남한을 지금 업습을 했습니다. 운명 공동체 그 국제 공산주의 노선을 틈을 타고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찍이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하는 그분의 예언이 눈앞에서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분은 일찍이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와 직접 싸우신 분이 40여 명의 죄수들이 콜레라로 죽어 넘어갈 때 자기 몸 망가리고 간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 이후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1923년에 논문을 써가지고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명을 중단시킨다 이야기했던 세계의 현인이자 철인입니다. 30년대에는 소련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넘어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의 현인과 철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동포들에게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했는데 그 말을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은 어리석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팽개치고 한 지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오래 흘렸습니까? 남산공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목에다가 새끼를 그려가지고 질질 메고 다닌 그 사람들 누구예요? 남노당 잔당 세력들 아닙니까? 그 무너진 동상을 아직도 세우고 있지 못하는 이 나라 이 국민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모두 지금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먼저 나라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생각해서 이 위중한 국민을 맞이해서 자유하는 그러한 신조로 각오로 이 국면을 함께 돌파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적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 정강원 목사에 대한 어록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해외에서 코리아 이래 부르지 않고 코로나 이래 부른대요. 당신 말이야 코로나?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데 문씨, 김씨, 봉씨가 청와대에 모여서 짜파구리나 싼거 처먹고 웃는 게 다 쪽팔린 줄 알아요. 쪽팔린 줄 알아요. 자, 이번에는 조성란, 이호성, 김성진 교수님 나오셔서 정경호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마스크를 좀 쓰세요. 남은 여사들이 누구든지 와도 문재인 대통령 붙이지 마세요. 아, 맞아요. 그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말씀하려고 하다가 가시면 말씀하려고 그랬지. 저는 이미 문재인 자체를 싫어해요. 나를 감옥 보낸 놈 보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승만 학당의 교장 선생이니까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있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내일이 3.1절인데 3.1절의 즈음에서 122년 전에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그 만민공동회에서 있었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교수 모임을 비롯해서 변호사 모임,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금 만민공동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공동회에서 내일 12시를 딱 즈음해서 제2의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 내일 12시에 정확하게 제2의 독립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방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은 대부분 잘난 지식인들입니다. 구한말 때 최고의 지식인이자 최고 세련된 지식인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말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지식인 또는 잘난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만민공동회처럼 모인 여러 애국시민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지식, 세련된 교양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구하지 않는 뜨거운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2년 전에 이승만, 당시 20대에 불과한 이승만은 고종을 향해서 당신은 가짜 왕이니까 내려와라고 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 20대의 청년 이승만이 고종을 향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문재인을 향해서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출국 금지당에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 보조유리가 있다, 보조유리가 있고 증거인멸이 있다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추미애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풀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죄율이 낮다, 지극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예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서 무죄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학의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 갑질과 관련해서 사성장군을 하루아침에 감옥에 쳐놓고 그렇게 해서 말살된 인권은, 그렇게 해서 망가진 인생은 누가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법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문재인 인간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구한말에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만민공동에 나와서 외쳤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유튜브에 앉아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체 단결해서 저들에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어떻게든지 빌붙어서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는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역시 밖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 공간만이 교도소에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 역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집회 결사도 할 수 없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인간들을 확실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문받은 것이 이 독립선언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낭독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12시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될 만민공동의 제2 독립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하자. 첫째, 자유시민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됨을 자각하여 각자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저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어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폭정을 견제하며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온몸을 바치자. 둘째, 일제의 압자에서만큼이나 인간적 권력을 나사가는 저 북한의 변종 세습 전체주의를 무너뜨려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우리 동포인 인민에게 돌려주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이루자. 셋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지정학적 패권주의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나아가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라. 지금의 이 시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시험이다. 이 광야를 건너는 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통일한국은 시성 타오르가 일찍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 가슴 벅찬 역사적 소명을 이루는 대열에 우리 모두 참여하라. 보수와 진보, 좌와우, 남녀, 세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오라. 거짓과 이선에서 해방된 사람은 누구나 오라. 흑망과 성세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비열한 반역과 매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라. 정권의 위선에 분노하고 위기를 보며 후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정의의 깃발 아래 진실의 산을 넘고 헌법의 투구를 쓰고 용기의 배낭을 메고 자유와 책임을 양손에 굳게 잡고 앞에 있는 민족 공영 인류 공영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우리 함께 나가자. 감사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정식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일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알겠습니다. 예. 뭐 장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안 읽어드린 선언문이 약간 궁금이시네요. 아무래도 멋진 선언문이 될 거라 보고. 변희재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변희재가 여기 얼마나 욕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그래 안 하기를 바라고. 자, 변희재랑 같이 이번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강훈 목사님에게 아니죠.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다른 죄를 뭘 갖다 붙여서라도 아마 금방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의가 있는데 태극기 집회 4년 세상이 나한테 저를 주체자로 몰아서 재판 끝나는 데만 1년 7일 걸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주체자가 아니고 암묵적 동조관계랍니다.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놈은 하여튼 세상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가라! 엎어야 됩니다 이거. 자, 우리가 700만 해외 동포하고 이번에는 대남 선전연락부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이는 요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 석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정강훈 목사님이 여러분 석방 하나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정강훈 목사님을! 정강훈 목사님을! 뒤에 찍지 말래요. 목소리 작게 하기도 참 힘드네. 아까 찍지 말. 자,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는 우파 유튜버 우리 토순이 형이 나와서 멋진 공연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떴으니 오랜만이네. 오늘은 제가 정말 좀 뜻깊은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실 3.1절 전에 이 노래를 만들어 내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완성이 돼가지고요. 오늘 갖고 왔고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 우리 자유 시민들이 부를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널리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 제작까지 전부 다 제가 했고요. 앞으로 이 노래가 어떤 곳에서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는 시민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는 합창곡이고요. 제가 오늘 노래 녹음에 참여한 성악가 분들을 다 데려올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 일단 이 노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가 쉬우니까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 노래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노래 같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나는 자유를 누가 얻는가 이 노래를 불러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빛나는 자유를 누가 이 노래를 불러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빛나는 자유를 누가 먹는가 이 노래를 불러주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나는 자유를 누가 먹는가 이 노래를 불러주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빛나는 자유를 누가 먹는가 이 노래를 불러주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저 지금 조금 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라서 약간 떨렸는데요. 이 노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유 시민들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이렇게 뜻깊게 만든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순이 양이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아마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널리 홍보하시고 우리 토순이 양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오. 자, 지금 감옥에 유치장에 계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 마음이 저와 똑같을 겁니다. 나야 유치장에 있어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가족이겠죠. 눈만 감으면 아물거리는 사모님이 아마 제일 걱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이번 연사분들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애국 기독인 연합회 대표이신 우리 김태원 목사님, 손요한 목사님, 정원승 목사님, 원간역 장로님 네 분을 미국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똑같은 피가 흐르는 백개문만 빼고는 우리는 뜨거운 자유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 김태원 목사입니다. 우리 고문 손현 목사님 소개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또 우리 고문 정원성 목사님 뉴저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비서실장 겸 기획실장 원간역 장로님 텍사스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강훈 목사님한테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강훈 목사님 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를 외쳐주시기 바라고 정강훈 목사님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리조나에서 왔습니다. 올 때에 우리 고문님과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유서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이 폐렴이 창궐할 때에 미국에서 아니 왜 한국에 나가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어딜 못 가냐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교회가 있는데 왜 못 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전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정신에 뿌리가 있고 정강훈 목사님의 애국 정신과 민국의 자유, 복음, 평화, 통일을 전폭 지지하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 및 역사 교육을 구치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강훈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강훈 목사님이 오게 되실 때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목바라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생활비를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 3월 14일 우리는 주미한국 대사관 앞하고 백악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과 총격 탄압 및 정강훈 목사 석방을 위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한미 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애국 동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3일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한미 애국기독인연합회는 미국 50개 주를 통합하는 유일한 애국단체입니다. 지금 14주에서 연합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50주를 모두를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안하시죠? 모두 개미를 장대에 달려고 하던 그 장대에 함안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누가 거기에 달리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뭉치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뭉쳐 주시겠죠? 애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은 뭘로 하느냐? 애국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4월 15일 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족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하면 퇴진하라. 예, 전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훈 목사님 하면 석방하라.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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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훈 목사!
정강원 목사, 정강원 목사.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전 목사님, 손녀 목사님, 정문승 목사님, 원관 장로님께서 어제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정강원 목사님을 아마 접견을 하신 모양인데, 그 접견 이후에 미국 50개 주의 총괄 한기총 위임장을 받으시다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국에서 집회할 때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 좀 연락해 주십시오. 아유, 저번에 김병호 변호사가 미국에서 집회한다고 갈라 했더니 출국 정지를 시켜서 못 갔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놈 정권이 아직까지도 뒤통수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분 연설을 들어보면 지식이 머릿속으로 쏙쏙쏙 막 들어갑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여기 이 교회 집사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본 지 반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토요일 날 집회에서는 보통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김 지사님이 이 교회 속이니까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공산주의 망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아주 짧게 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연구소에 그 초년병으로 이제 있을 때입니다. 한 40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때 소련이 망해가지고 소련 학자들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많이들 왔습니다. 제가 그 소련 학자 2사람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 숙제를 연구소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짜이제프라는 경제학 박사고 한 사람은 블라고볼린이라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다 보여줬는데 며칠 동안은 좀 시큰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호텔 밑에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를 2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걸 전부 한번 다 쳐다본 다음에 그때 먹을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와서 퍼먹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쭉 한번 둘러보더니만은 자기가 그 정치학 박사인 블라고볼린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나라는 크기가 호딱지만한 나라다. 소련에 비하면은 소련이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음식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한 그릇 먹어도 되고 2그릇 먹어도 되고 10그릇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돈을 더 내느냐 그러길래 이미 다 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특히 이제 짜이제프라는 사람이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일본 그 스시 회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회만 한 10그릇을 집어다가 먹더라고요. 다 먹더니 블라고볼린이라는 박사가 참 그 자괴하는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본주의의 마술이야. 그때는 이 친구가 자본주의의 마술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이거는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들도 니네 공산주의도 쭉
요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지 않았었겠니?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좋은 곳이 요만큼 있으면 왜 망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사회 제도가 많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최고의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덜 나쁜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는 꿈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다 망해가지고 대한민국보다 100배가 더 넓은 나라 박사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회를 10그릇씩 집어먹고 그리고 그 소련 정치학 박사가 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랍게도 나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는데 마지막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중국이 자기도 미국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바꿔버렸죠. 시진핑 아니라 그 등소평이 그랬습니다. 아니 밥도 굶고 살면은 뭐가 사회주의냐? 사회주의는 다 밥을 굶습니다. 그래서 밥 굶지 않게 하려면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을 빨리 벌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덤벼드니까 그때 등소평이가 한 말이 있었죠. 야 고양이가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이러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들이 공산당을 놔둔 채 자본주의로 발전했는데 지금 그게 와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한 단계 건너뛰려면은 공산당이 손을 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까지 지금 맞아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흉내내겠다. 다른 나라가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건데 왜 따라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민들이 모르죠. 사회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그럴 때도 보입니다. 다 같이 잘 살고 놀아먹는 거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놀아먹자 그러면 다 같이 거지가 되고 맙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가치를 깨는 사람들의 반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미국이 응원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이청원 박사 말씀대로 다 망에 자빠지는데 공산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놈의 대각통속에는 뭐가 들었을지. 오늘 마침 이제 미국에서 네 분이 오셨길래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밌는 유머가 있었는데 좀 들려드릴 때 미국 가서 좀 퍼뜨려 주세요. 문재인하고 이해찬이가 우리 여기 한국 사람 다 알아요.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해찬이가 1,000원짜리를 한 뭉텅이 탁 밑에다 뿌렸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서 돈을 줬습니다. 이해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씨, 당신도 한 뿌려봐. 10,000원짜리 한 뿌려봐. 그럼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뒤로 돌아보더니 너가 둘이 뛰내려! 그러면 5천만 국민이 다 몰려나올 거다. 비행기 안에서 아마 답이 생각날 겁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경재 의원님은 아마 이제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자, 그래서 잘 웃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사로는 우리 김경재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집회여서 손상대 사회에게 아까 저는 얘기 안 해도 좋다. 다른 사람 많이 있으니까
다 하고 혹시 나중에 생각나면 한두 마디 하겠노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이 전부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계몽하고 깨닫고 하면서 느낀 소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한 것이 아마 최대의 실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전 목사님을 구속하지 않고 집회 방해를 적당하게 하지 못했더라면 수백만의 사람이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가득 채워가지고 청와대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을 물러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김문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좀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전락시킨 것이 문재인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를 나가서 세보니까 밑에가 25명, 위에가 26명 좀 나가셨네요. 한 50개 이상의 유튜브 방송국이 여기 오셨는데 일찍이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면 소위 주최하는, 소위 말해서 너하라 TV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못 들어와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잘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평한 기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쫙 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최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하나 실수한 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조중동이를 때려잡고 장악하고 우리가 창당대회 할 때 한 줄도 보도를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언론을 봉쇄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민주적인 유튜브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도를 하는 한 지들의 멸망은 이제 곧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참 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입니다. 유관순 언니가 지금부터 99년 전에 3월 1일 다음인 4월 1일 날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도 크게 만세운동을 벌려서 또 이거 문재인이 나 방해한다고 뭐 보냅니다. 지금 어디 어느 동에 무슨 확진 환자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로부터 100년인 2020년 3월 26일 그가 순국 10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원통하구나 하늘 정도로 그야말로 현대 한국을 끌어놓은 이 나라 여성의 상징입니다. 여기 얼마나 여성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언니의 그 독립정신 그리고 그 근처에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고 또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바로 올해 2020년에 순국 100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과 안중근의 독립정신으로 문재인 정권을 때려잡읍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붕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붕괴하고 있는데 여러 TV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 기자를 했기 때문에 한두 마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이 동영상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것이 내일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은 붕괴하고 있다 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이충근 박사가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 얘기를 붙일 수도 있고 김문수 대표가 얘기하는 정광을 살리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누구는 정광훈 목사는 거기가 편안하다 그런다. 나올 때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나온다 그러더라. 요걸 또 제목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는 제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
어떤 TV가 가장 근사한 제목을 붙이나. 요새 제목 장사입니다. 제목을 잘 붙여야 합니다. 맞아요. 어저께 제가 뉴스타운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이봉규 TV에 가서 했는데 이봉규 TV가 제목을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하루 만에 15만 분가 올랐어 조회가. 이봉규 박사가 제목을 굉장히 잘 붙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언론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도 멋있는 제목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다시는 종교 단합이 없고 다시는 공산 독재의 잔이 얼룩거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권위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이제 신문제를 오래 봤는데 지금 뭔가 촉감이 하나 왔습니다. 요거 오늘 유튜브들 제목을 전부 52개 유튜브 방송이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끝. 전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방영을 하면 좌파들이 이거 열어도 문재인 끝, 저거 열어도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KBS도 이렇게 보도를 할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문재인 끝. 이야, 이것도 MBC가 또 따라해요. 대한민국 52개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끝. 이야, 이거 재밌네. 요거 보고 또 손석희가 또 JTBC 전화하겠지. 제목 똑같이 뽑아라. JTBC도 똑같이 문재인 끝. 자, 요래 KBS 얘기하니까 또 속상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아름답게 KBS에 사표를 쓰고 민족 투사로서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신 우리 KBS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허리도 아프실 테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갑갑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저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려고 했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 40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노이에 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되돌아와서 거기서 오기로 개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사람을 다 내려놓고 빈 비행기로 가서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런 스케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3,150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7명이 숨졌습니다. 이제는 저 교도소까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린성에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은 방호복과 마스크 등 해서 지원했습니다. 오지 마라는 중국에 한국은 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